남자들은 야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배드신이 나올 땐 침을 꼴깍 삼키며 기대를 하게 되죠. 오늘은 많은 남심을 자극했던 배드신이 유명한 영화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1980년대 에로 영화의 시작점이 된 에마 부인입니다. 1982년 처음 개봉한 에마 부인은 그 해에 가장 히트한 영화였습니다. 31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죠. 당시 여주인공의 이름은 에마였고 남편의 성적 무관심에 불만이 많던 유부녀였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의 욕구를 풀지 못해 혼자서 자기 위로를 하곤 했죠.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에마는 두 명의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배드신을 소화합니다. 80년대엔 쉽게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장면이었죠. 평론가들은 여성의 억압된 성적 욕망을 잘 표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1편이 크게 히트하자 제작사 측에서는 후속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작의 흥행에 힘입어 무려 13편까지 시리즈로 제작되었죠. 9위는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그려낸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입니다. 이 작품은 모범 사병으로 알려진 무광이 사단장의 사택으로 들어가며 시작됩니다.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무광은 사단장의 젊은 아내 수련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장이 출장을 간 사이 둘이서 눈이 맞게 됩니다. 수련은 노골적으로 무광을 유혹했고 이내 금기된 사랑이 시작되죠. 극중에선 배드신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격정적인 모습들이 스크린에 그대로 묻어나오죠. 특히 3일 밤낮을 욕망으로 지새우던 씬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다만 연출이 다소 아쉽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개봉 당시의 흥행은 아쉬웠지만 DVD나 IPTV 방영 등 2차 수익은 꽤 크게 거뒀습니다. 8위는 칸 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인 하녀입니다. 이 작품은 상류층 가정에 하녀로 들어간 전도연이 주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스토리입니다. 영화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고 선정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극중 이정재는 주인 남자로 등장해 전도연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도 묘한 관계를 즐기며 파탄난 인성을 보여주죠.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건 하녀와의 배드신과 아내와의 배드신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내와 할 땐 시큰둥하지만 하녀와 할 땐 매우 흥분한 모습이죠. 이정재는 이 차이를 잘 연기했습니다. 이렇듯 배우들의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력으로 하녀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죠. 시정국으로는 드물게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7위는 탕웨이를 발굴해낸 세계적인 작품 3개입니다. 양조위와 탕웨이의 배드신은 영화의 이름값만큼이나 유명하죠. 극중 탕웨이는 양조위를 암살하기 위한 스파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둘은 강하게 이끌리며 서로에게 빠져들죠. 아슬아슬 위험한 관계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둘의 모습은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둘의 눈빛만으로도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이 작품은 배드신의 연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배역들의 심리를 반영한 카메라 각도가 예술이죠. 배드신은 워낙 리얼하다 보니 실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관객들은 와 저건 무조건 진짜다, 연기로는 저럴 수 없다 등의 극찬을 남겼습니다. 국내에선 약 2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세계적으로는 더 크게 흥행했습니다. 6위는 많은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영화 꽃보다 처녀귀신입니다. 제목만 보면 단순 코믹 영화 같지만 나름의 스토리를 담고 있죠. 이 영화가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주연 배우가 김성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다리로 불리던 그녀의 배드신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개봉 당시 김성은과 맹승지의 첫 성인 영화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고와는 달리 맹승지의 노출은 등장하지 않지만 김성은은 과감한 노출 연기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시도와는 별개로 작품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러닝타임과 아쉬운 내용 구성이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팬들은 아쉽지만 내용은 궁금했다, 그래도 나름 볼만했다 등의 평가를 남겼습니다. 5위는 예고편만으로도 주목받았던 섹시 코미디 영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2011년 개봉한 이 작품은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김영호 그리고 유명 요리 연구가 김혜선은 무미건조한 부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창작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애인을 만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김혜선은 화끈한 배드신을 소화했고 많은 남성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예고편은 그녀의 노출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고 언론 또한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한때 90년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여배우였기에 그 관심도가 더 높았죠. 극 중에서 무려 3차례나 노출신을 선보이며 풍만한 몸매를 선보였습니다. 연기 또한 찰지게 잘 소화했죠. 시사회 당시 김혜선은 보여드리지 않았던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 남편의 부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는 소문도 돌았죠. 아무튼 영화는 일본까지 진출해 DVD와 VOD까지 발매했습니다. 뽕은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1986년 작품으로 병광세 이대근과 인기 스타 이미숙이 출연한 걸작이죠. 당시 13만 관객을 모으며 상당히 히트했으며 에러 영화계의 레전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며 무능한 남편 산보가 몇 달씩 노름만 하며 시작됩니다. 아내였던 이미숙은 내팽겨진 채 말이죠.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몸을 팔아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숙을 흠모했던 이대근도 등장합니다. 80년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극중에선 배드씬까지 연출됐죠. 지금처럼 전라 노출은 아니지만 나름 직접적인 노출이 등장합니다. 또한 물레방아에서 물이 내려오는 간접적인 장면도 제법 있습니다. 이후 이 장면을 오마주하여 다른 영화에서도 배드씬을 이렇게 연출했죠. 3위는 영화 엑기스란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돈의 맛입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재벌 집안의 안주인 윤여정과 그녀의 남편인 백윤식, 그리고 그들에게 돈으로 길들여지는 김강우가 등장하죠. 영화 하녀와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배드씬과 폭력 등 수위 높은 씬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윤여정과 김강우의 배드씬은 충격 그 자체였죠. 관객들은 저 장면만 기억에 남는다, 연기 열정 인정한다 등의 코멘트를 남겼죠. 백윤식 또한 최상류층답게 파티를 열어 많은 여자들과 난잡하게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죠. 관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준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에 힘입어 칸 영화제 진출이라는 쾌거도 이뤘죠. 이후 많은 나라의 판권을 판매하며 수익성도 함께 챙겼습니다. 2위는 마동석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흔치 않은 작품 함정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하기도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던 감독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극중의 스토리는 임신이 잘 안되는 부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조한선과 김민경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관계 회복을 위해 외딴 섬으로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이곳에서 마동석과 그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가죠. 이 무렵 조한선은 마동석의 아내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밤도 늦었겠다, 술도 먹었겠다, 눈도 풀려 있었죠. 결국 배드씬이 등장하며 극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이 작품에선 배드씬 자체도 흥미롭지만 배드씬까지 가는 서사가 자극적입니다. 티날 듯 안 날 듯 조한선을 유혹하는 지안의 모습은 정말 섹시하죠.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고 하는 또 다른 매력으로 이 작품을 연기했습니다. 관객을 많이 동원한 영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의 작품입니다. 1위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최고 수위의 영화 감각의 제국입니다. 1976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표현 수위가 역대 최고를 달리는 명작입니다. 예술과 외설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죠. 여주인공인 사다와 남주인공인 타치야는 비극적인 불륜관계를 맺습니다. 비극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집착했기 때문이죠. 극 중에서 둘은 사랑, 집착, 파괴라는 강압적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배드씬 또한 상당히 자극적으로 등장하며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다른 영화에선 감히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위를 보여줍니다. 포르노라고 불러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실제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거 영화 맞나? 이건 노출이 너무 심한데? 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을 능가할 만한 외설적인 영화는 찾기가 힘들 정도죠.